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6% 강세였는데요. 뉴욕 증시가 기술주에 대한 투매로 급등락을 보이면서 변동성을 키워간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개인 투자 쪽에서 열심히 끌어주면서 증시를 받쳐줬는데요. 코스피는 2,400선 탈환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88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일주일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 연준의 FOMC가 예정이 돼 있죠. 2023년까지의 경제 전망과 금리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제시되는데 연준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부양책 합의라는 이벤트도 남아있는데요. 다소 경계감이 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지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등락을 거듭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수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와 모멘텀에 따른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월요일 이 시간 이번 주 장에 대한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앨버트 볼라 CEO가 연말까지 미 규제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을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백신을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이미 수십만의 투여분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는데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의 규모를 최대 4만 4천 명으로 확대하는 변경안을 FDA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27일까지 적용되며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카페, 학원, PC방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또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는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가 15일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부터 화웨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는데요. 이번 추가 제재는 D램과 랜드 플래시를 비롯한 사실상 모든 반도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매출 차질이 총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15일과 16일 양일간 열리는 FOMC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추가 경기 부양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급락했던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는 0.48% 상승하면서 27,6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S&P 함께 확인하시죠. 0.05%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3,34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 함께 확인하시죠. 나스닥은 0.6% 약세로 장 마쳤습니다. 1,85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0.3%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약세 흐름을 가져갔던 가운데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좀 거세게 들어오면서 2%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기존의 주도주였던 2차 전지나 바이오, 플랫폼 관련주들이 금요일장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0.3%가량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이버는 0.4%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30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화학 장중에 70만 원 선 깨지기도 했는데요. 1.12% 약세로 70만 5천 원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4% 가까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셀트리온은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이슈 모두 들어오면서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17만 1,500원으로 금요일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는 1.7%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계속해서 40만 원 선 아래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0.1%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역시 상위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2연상 달성하면서 81,100원에 지난주 금요일장 마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약과 같이 그룹주들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0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시젠도 0.6% 약보합으로 24만 9,500원 선에 지난주 금요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각각 0.2% 그리고 1.5%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제약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고요. 제넥신도 1.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7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마감 지었습니다. KMW 5G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1.1% 넘게 상승하면서 85,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14만 6천 원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CJ ENM은 0.1%가량 강보합으로 지난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인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저녁부터는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300달러 선 부근에서 오늘 7시 기준 1,255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더리움도 0.4%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44만 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 흐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샌비트 타임존이 2.68% 급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8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 비교적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인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빨간불 전체적으로 켜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에메랄드가 4% 강세 19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이 0.04% 강보합으로 58,526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함께할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불안 속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상황 짚어봅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가 변동성을 확대해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 핵심 이슈 짚어봅니다. 성장주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우리 증시 K-그린뉴딜의 전망 짚어봅니다. 개인의 유동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전략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죠. 지난주 우리 증시가 미국 기술주의 급락과 또 코로나19 불안감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3주째 주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했죠. 개인의 유동성이 힘으로 증시 계속해서 이끌어졌습니다. 지난주 마감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한 주간 시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미국으로부터 들려온 사실상 그 기술주들의 어떤 변동성 상황들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내 이렇다 할 큰 이슈 내지는 이벤트 내지는 모멘텀 나타나기 상당 부분 어려웠다라는 점. 앞서서 김성환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떤 그 유동성에 의해서 그 유동성이 장세를 떠받쳐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계속되는 상승세, 주간 기준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장이 4%가 넘게 급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1%대의 하락 마감을 보여주면서 그다지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니었다. 물론 우리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상 상당 부분 불안한 그림을 가지고 장 초반 임했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어떤 그 유동성에 대한 확신, 유동성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중심점에 작용을 하면서 어떤 그 변동성에 의해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점. 시장 핵심 요소들 일단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호재 부분 크게 한 4가지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가 유동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이제 시작을 막 발동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K 그린 뉴딜 관련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 지표가 상당 부분 계속되는 호조 양상으로 나타났죠. 물론 성장률, 회복률 자체는 일정 부분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글로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시장을 떠받쳐주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하루가 다르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임상을 멈췄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지난 주말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시금 임상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백신과 관련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실망감이 다시금 기대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5가지 3임상에 들어가 있는 군들을 지금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10월, 11월 일단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연내에는 일정 부분 어떤 그 긍정적인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어떤 그 시장 내 상용화 소식들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승 추세로 이끌어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를 정리해보면 다들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들의 변동성 확대, 지난 2주간 10%가 넘는 급락 상황을 나스닥 지수에서 나타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지난 주말 0.3% 반등 마감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한 번에 20%가 넘는 급락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었고 일단 지금 현재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물론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22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이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눈치 보기 내지는 관망 양상이 상당 부분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FATMA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FAATMAN. 소위 말하는 페이스북이랄지 아니면 애플이랄지 아마존이랄지 테슬라. FATMAN에서 FAATMAN 해서 이제 과거 마가 팡
이게 이제 합쳐져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팬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주식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에도 2%, 3%대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변동성 일단 다소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주들에 대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 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감,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되는 2주 연속 지금 세 자리대, 물론 지난 주말 어제 같은 경우 국내 확진자 수가 99명으로 두 자리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물론 앞으로 2주간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로 격화시켰다라는 부분 일단 다소간 좀 코로나 우려감이 좀 완화되어지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완화되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겠다. 근데 세 번째 악재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를 두고 나오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바이오 주식들을 보고 나오는 밸류에이션. 테슬라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상황 PER이 무려 800배.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애플 컴퓨터의 PER은 35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떨어져서 PR이 내려가는 법. 아니면 실적이 올라가서 PR이 내려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실적이 올라가거나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 과연 앞으로 향후 실적 시즌 테슬라의 실적 발표 10월 20일 물론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다음 분기 실적 발표는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이를 극복하는 길은 실적의 개선 말고는 사실상 주가의 하락 이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다면 실적의 개선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점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작용했던 호재와 악재들 한번 짚어주셨고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도 꼭 확인하자라는 이야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주중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또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것 같은데 뉴욕 증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2주 연속 하락,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 주간 기준 4.1%의 하락. 물론 지난 주말에 나스닥 0.6% 하락에 그치는 다소간 하락폭이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 2주 연속 하락, 실질적으로 열흘간 정도의 하락이었는데 이 하락률, 나스닥의 하락률을 보면 10%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 10%의 하락률은요, 통상적인 주식, 기술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0%에 넘는 하락은 결국은 조정장세의 진입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기적인 어떤 그 조정 내지는 그 하락이었기에 이게 중장기적인 실질적인 조정장세로의 진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간 좀 그럼 제한적인 면이 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일단 팬맨에 대한 변동성,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팬맨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 이 두 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부분은 유동성 부분이다라는 점. 변하고 있는 부분은 관심 업종이 그리고 관심 테마군이 실질적인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근간한 실질적인 새로운 시장 내 균형점을 찾고 있더라라는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성장주 대 그 반대편에는 소외주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어지는 모멘텀에 의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 이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고성장주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소외주와 경기 민감주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금 시장 내 주도주로 자리를 잡겠느냐라는 어떤 그 서로 간의 의견들이 분분한 그런 상황. 이 부분에는요,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 아니면 결국은 그 시장 내 고평가라는 어떤 그 버블에 대한 우려감에 힘이 실리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 미국 증시를 좀 들여다보면요, 경기 회복은 계속 되고 있는 모습들이 소위 말하는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그림이 상당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바닥은 확인했는데 회복되는 회복의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쪽으로 투자 심리의 대다수가 쏠리게 되면서 V자 회복보다는 완만한 회복으로 이제는 시장 관심이 몰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 회복과 관련된 경기 회복 모멘텀은 점차 둔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여기에 새로운 모멘텀이 찾아올 부분, 결국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로부터 찾아오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 아니면 이제 내일 모레죠, FOMC에서 유동성에 대한 시장 내 재확신을 주느냐의 여부. 만에 하나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라면 코로나 백신 개발이 조금 더 당겨지면서, 물론 이럴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겠죠. 왜냐하면 임상이라는 것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안전성이라는 부분은 시간을 암만 줄인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로나19 3임상의 성공이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긍정적인 뉴스로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 그런 속에서 지난 주말 미국의 물가지수의 개선세가 지속됐다라는 점. 소비자 물가지수가 0.4%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 뭔가 따져봤더니 미국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있더라. 우리나라도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생활의 변화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최근 시장 내 크게 두 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과거와 달리 상당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언택트와 언택트 교육과 관련해서 실제로 노트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대중적인 어떤 그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 차량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으로 2030 세대들의 렌트카, 장기 렌트카에 대한 수요가 렌트카 100만 시대를 금방 달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중고차들의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점. 코로나가 바꾸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들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조금 제자로 돌아오면요, 그 FOMC 9월 15, 16 열리게 되는데 중간 정책 목표 고용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 근데 고용 회복이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물가 관련해서는 고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용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나 지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그 이야기가 된 AIT 중간 정책 Average Inflation Target과 관련된 정책 목표에 대한 이번에 아마도 이에 대한 어떤 그 결정, 시장에 안도를 주는 그런 긍정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이번 주에 짚어봐야 할 핵심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어느 정도 우려감은 조금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이번 주의 이슈들 어떻게 좀 짚어볼까요? 이번 주 이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눈여겨볼 것.
첫 번째는 아마도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의 변동성들이 과연 잦아들지 아니면 더 확대될지.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이 이렇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미국은 3, 6, 9, 12 선물 옵션 만기일이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 소위 말하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번 주 금요일이 이 내마녀의 날. 과연 이 부분을 잘 롤오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잦아드냐. 특히나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이번 콜옵션과 관련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롤오버로 가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청산을 하느냐. 여기에 시장은 상당 부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 선물옵션 9월 미국의 내마녀의 날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마감을 한 이후에 미국 현지 시간의 금요일, 그러니까 이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4시 반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게 될 것 같고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시도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지속에 대한 제약인이 FOMC 9월 15, 16일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유동성 지속은 여전히 미국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추가 부양책이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인지 아닌지 일단 시장 지금 이번 주 내에는 힘들지 않을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최근 고용 지표의 개선세와 맞물리게 되면서 공화당에서도 한때 1.5달러까지 양보를 하겠다라는 그들의 추가 경기 부양책의 예산 부분이 지금 1조 달러 아래로까지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 추가 부양책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안도감, 최대 안도감 또는 다소간의 실망감이 나타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성현 말씀해 주셨죠. 국내 코로나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소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도 코로나 관련된 내성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일단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화됐다라는 부분. 일단 오늘 내일 세 자리로 다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국내 확진자 수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 부분 시장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미국 대선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제 50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서로 상대방 헐뜯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 정책적인 그런 리스크가 급작스럽게 대두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선거 관련된 시장 내 노이즈 출현 가능성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슈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백신 개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들 이번 주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그런 이벤트 스케줄은 없습니다. 내일 이제 미국의 산업 생산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 발표 예정에 있는데 수요일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의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매 판매 부분 그리고 기업 재고 부분 우리가 주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FOMC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기자회견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점. 목요일이 이렇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금요일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시장 마감 이유가 되겠는데요. 경상수지 2분기 경상수지도 발표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점. 특히나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 그 변동성의 주요 배경에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콜옵션 매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회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번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핵심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까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이 기술주들의 아무래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간 고점 갱신을 계속 이어오던 기술주가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급격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경우에 고점 대비 10%가 넘게 하락하면서 다른 지수들의 하락도 같이 좀 이끌어준 모습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다 아니면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다라는 약간은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한 평가가 다소 미흡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변동성을 좀 마무리 지어줄 만한 이벤트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지금 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미국 나스닥이 언제나 안정될까? 아니면 안정이 안 되고 계속 이제 그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다른 차기 주도주가 부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차기 주도주의 부각도 없이 동반 하락으로 소위 말하는 버블이 꺼져가는 그런 시장의 하락으로 하락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다양한 시나리오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예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급락. 이 배경은 그럼 무엇일까? 근데 안타깝게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는 주요 하락의 배경이 설명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의 증가 상당히 원론적이고 그냥 뭐 뒷북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콜옵션을 많이 샀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액션에 상당 시장의 변화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기술주의 조정을 두 가지 과정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조정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그리고 주도주가 과연 이 사이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냐 아니냐. 조정 기간은 일단 장기보다는 단기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주도주의 변화라기보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라는 쪽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기술주는 급락을 했지만 시장에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시장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동성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에 근간한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 왜냐하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 동조화가 되고 있는 한 전제 조건입니다. 경제 지표가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바닥 통과에 대한 자신감, 신뢰 시장에 쌓여가고 있죠. 초저금리 AIT를 도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한다. 초저금리 지속에 대한 확인 그리고 9월 15, 16에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화, 4차 경기 부양, 5차 경기 부양 계속되고 있다. 소위 말해서 돈을 시장에 계속 풀고 있다라는 부분. 유동성은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유동성에 대한 신뢰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조정이 일단락되기 위한 전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단락시키기 위한 시장 내 이슈, 이벤트, 예상되는 모멘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4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죠. 15, 16. FOMC에서 유동성에 대한 재확인을 해준다라면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 일단락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이번 주말이죠.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 잘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잘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은 일단락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미국 의회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전격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 최소한의 불안감은 불식될 가능성이 높겠다. 유동성은 오히려 더 확대될, 유동성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마지막, 네 번째,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확실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지면서 상용화, 임박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계속해서 들려온다라면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니면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을 일단락시키는 그런 재료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러면 아직 9월 15, 16일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9월 18일까지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술주들에 대한 쏠림 완화,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퍼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기 민감주와 소외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경제 지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의 개선이 이어져야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도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발표되어질 경제 지표들, 소매 판매 지표가 있고요, 실업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수요일, 목요일 소매 판매 지표와 실업 청구 건수에 시장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주의 변동성 완화를 확인하기 전까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좀 염두에 두시고 또 경제 지표에도 주목을 해보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K 그린 뉴딜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책적 모멘텀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도주로서의 BBIG에 대한 관심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K 뉴딜 지수가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발표를 했죠. 그 편입 종목들도 발표가 됐고요. 그 편입 종목들 절대 짧게 끝날 그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끝날 그런 상황들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최소한 4년, 5년 계속되는 시장 내 주요 핵심 섹터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수가 형성되었다, 지수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은 시장 내 포트폴리오에, 기관들 포트폴리오에 계속 담을 수밖에 없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 업종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BBIG에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게임이 들어있다라는 점, 모멘텀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그리고 수급 상황은 계속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일단 시장 조정을 보여줬을 때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언택트에서 뉴딜 관련주로, 언택트는 실질적인 지수 형성이 없습니다. 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K 그린 뉴딜 지수는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딜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5G와 AI,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2차 전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지난 주 후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린 에너지에 대한 박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소차 2025년까지 20만 대 보급을 확대하겠다. 석탄발전소 2025년까지 30기를 폐기하겠다. 그리고 태양력과 풍력 발전을 2025년까지 지금 현재에서 3배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린 뉴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대한 변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 예를 크게 들자면 두 가지가 변화하고 있는 부분, 노트북에 대한 수요 확대,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 확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렌트카 100만 대 시대가 도래했죠. 그리고 미국 중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고차 가격이 상승, 중고차 가격 5.4%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자동차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교육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노트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주목할 핵심 실생활 변화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의 변화, 통조림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꼭 우리 그 주식시장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금 개인의 유동성의 힘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주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2030 세대들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맞춤형 투자 전략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주택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실생활 수요인데요. 주택 수요가 상당 부분 꺾여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주택에 대한 수요 부분 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주택 대신에 주식 투자를 하라라는 주식 투자 활성화. 개인 투자, 친개인 투자 성향의 정책들의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올해 신규 계좌, 만들어진 신규 계좌 중에 2030 세대의 신규 계좌 57%나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막히게 되니까 주식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은행에 예금을 하자니 은행의 예금 이자가 그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한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증권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점. 근데 그렇다면 2030 투자 성향은 어떨까? 그들의 관심 업종 지켜봤더니 중소형 테마주와 바이오주 그리고 그들의 평균 투자금 1,600만 원 정도인데요. 평균 회전율이 무려 40대, 50대, 60대가 한 15배 내지는 10배 내외인 회전율에 비해서 20대의 평균 회전율은 23배, 23회, 23회, 30대의 평균 회전율은 250회. 이 이야기는 1,600만 원을 250회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3,200만 원 곱하기 250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본 흐름의 메커니즘,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리고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 자본 이득이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떤 쪽에 돈을 쓰기 위해서 이 돈을 벌라고 할까 생각해보면 생활비가 35%가 되겠고요. 이런 자본 흐름, 메커니즘 속에서 회전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궁극적인 수혜 업종이 무엇이 될까? 당연히 증권업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에 쓴다라는 이야기는 내구 소비재를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오죠? 내구 소비재와 증권업종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숟갈만 얹어놓는 그런 상황. 바이오를 쫓아갈 필요가 있을까? 테마주를 쫓아갈 필요가 있을까? 증권시장이 화랑이 되면 증권업종은 자연스럽게 쫓아가는 후행, 어찌 보면 수혜를 톡톡히 보는 그런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증권업종, 주식 거래대금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증권업종 실적이 무려 3.5배나 증가하는 전분기 대비 3.5배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내구재 업종 같은 경우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자본이득이 당연히 나오죠. 자본이득, 돈을 벌면 생활비로 쓰는데 그 생활비는 대부분 자동차를 사거나 가구를 바꾸거나 가전제품을 바꾸거나 실질적인 필수 소비재를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IT, 스마트 기기, 가전자동차 관심 영역에 분명히 편안하게 두어두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내구재 소비와 증권 업종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FOMC 결과 발표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러면 그 사이에 기술주들의 변동성.
계속해서 잔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개인들과 유동성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유동성의 맞춤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큰 그림에서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기술주보다는 좀 소외주, 경기 민감주, 저퍼주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성장주에는 분명히 차별화가 나타나야 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그럼 BBIG에 대한 관심과 4차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치주, 저퍼주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증권주, 은행주, 그리고 건설주, 내구 소비재, 이런 쪽에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이번 주 대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증시 마감 상황과 이번 주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